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정치인들 중에 가장 오르고 싶은 자리 중에 한 개가 주요 정당의 대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국무총리보다도 더 좋은 자리예요. 언론에 노출되는 그 빈도를 보게 되면 국무총리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주요 정당의 대표는요, 매일 뉴스에 나와요. 매일. 정치면에 가장 중요한 뉴스에 떡하니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심을 가진 사람은 총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대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무성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를 제안했다 그러는데 no, 총리 안 합니다. 나는 대표할 겁니다라고 거절하면서 파탄이 났죠. 세력 전체가 파탄이 나버렸죠. 장동혁이 이번에 이제 당대표가 됐습니다. 매일같이 장동혁 뉴스가 이제 터질 겁니다. 한 건도 아니고 뭐 여러 건이 터질 거예요. 대선 주자급 인물이면 더 많이 나옵니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로 보지 않았죠. 그래서 거의 이제 많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그 주요 정당의 이제 대표가 대선 주자급이 되면은 그야말로 뭐 매일같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됩니다. 자, 장동혁 관련해서 저도 앞으로 자주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비판을 위해서라든가 뭐 응원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측면도 일부 있겠죠. 그렇지만 뉴스로서 그냥 한번 공유를 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겠죠. 자, 오늘 마구 쏟아지는 장동혁 관련 뉴스입니다. 장동혁 잘 싸우는 사람만 공천하겠다. 단일 대우 촉구 뭐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은 파이트 오직 싸움만 전투력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이 장동혁이 대표로 있는 2년 동안은 국회의원 선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선거는 당에서 공천권을 마구 행사하는 데가 아니거든. 거기는 지방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가 뭐 기초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원 이 정도는요. 해당 지역의 그 국회의원 혹은 당협위원장들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죠. 광역자치단체장쯤 되면은 당에서 한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대체로 또 이렇게 중량감이 있는 레벨이니까 뭐 공개 경쟁을 통해서 보통 이렇게 또 이렇게 후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에서 뭐 전략 공천을 한다든가 뭐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지방선거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당에서는 크게 할 일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진짜는 국회의원 선거거든. 그게 2년 뒤에 되는 대표가 진짜죠. 그때 대표가 누가 될지 그때는 정말 머리 깨지고 싸움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장악하는 쪽에서 자기 사람들을 대거 공천을 하면서 정권이 향방을 이렇게 가늠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잘 싸우는 사람만 공천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동혁 본인이 일단은 잘 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걸 입증한 적이 없어요. 싸움을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자기 목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기 목을. 뭐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때 뭐 물러나는 것은 기본이고 그거 말고 그 전에 벌써 장동혁 스스로가 도마위에 생선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저들의 칼질에 살아남아야 돼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뭐 피하는 재주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뭐 뭘 하더라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격력을 또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고요. 장동혁 추후 단독회담 약속하면 이재명 여야 대표 회동 가능하다. 이제 결국 이제 대표회담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이 대표회담은요, 이재명이가 여야의 주요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부르는 겁니다. 5명이 모이는 자리에 비서실장이 보통 동수가죠. 그럼 6명이 되겠지. 그런 모임인데, 그렇지만 그걸 1차적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이재명하고 1대1로 만드는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반의 예상하고는 좀 다르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장동혁은 이재명을 안 만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장동혁은 지금 현실 정치인이거든. 당대표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연설할 때 그때 장동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현실 정치인으로 돌아왔다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자기 측근도 이제 한두 명 생겼을 텐데 몇 명 있을 거예요. 상의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이렇게 정치 선배로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의견도 구하고 할 거예요. 근데 그 구하는 대상에
전환길이 지금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선거는 끝나버렸거든. 여기서 이제 장동혁의 탄생, 독립된 존재로서 장동혁이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좀 기로에 서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군요. 이재명이 지금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방탄하는데 급급한 그것과는 달리 권성동은 초연하다, 의연하다, 불체포 특권을 발동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불체포 특권 발동해도 워낙 의석 차이가 심해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언론 앞에서 자신의 속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이 대표 자리죠. 자, 이게 오늘 나온 이야기고요. 또 있습니다. 국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 후보 장동혁 때와 달라졌다. 강경 일색에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이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손을 잡고 저들 무도한 독재 세력과 맞서 싸웁시다. 이게 장동혁의 주장이에요. 여기서 우리 다 함께 손을 잡고의 이제 관건은 한동훈도 들어가느냐, 조경태도 들어가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지금 봐서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발언이 싹 사라졌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뒤집으려면은 지금 장동혁을 당대표로 밀어 올린 사람들이 난리를 쳐야 돼요. 지금 보고 있으면은 그냥 하고 같이 이제 묻어 들어갈 겁니다. 자, 장동혁, 윤접견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겠다. 지금은 당정비. 처음에 분위기로 봐서는요, 당대표 되자마자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덕달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됐겠는데, 제 예상대로 못 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치인이라서 그래요. 선거할 때는 어차피 기댈 때는 거기밖에 없었어. 윤의견이라든가 그런 어떤 지지층밖에 없었거든.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갔는데 일단 딱 되고 보면은 이게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본인의 입지도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나갈 길도 생각해야 되고 여야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이재명을 상대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범보수청 안에서 전부 우파 유튜브 시청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번에 뭐 장동혁을 찍었던 사람들 숫자로 해봐야 그 뭐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당원들 중에. 그게 국민을 대표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리고 본인이 이제 큰 정치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대권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요. 아마 여러 가지 숙고할 겁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볼 겁니다. 이제 마구 샤우팅하던 그 장동혁을 쉽게 보기 어려울 겁니다. 장애 집회를 할 때는 샤우팅을 하겠지만 그때 주장하는 내용과 지금 이제 새로 주장하는 내용이 좀 달라진다. 이것이 이제 정치인 장동혁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결정한다라는 것은 어쩌면은요 면회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 결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이제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나온 뉴스죠. 처음에는 장동혁이 당대표 되면 곧바로 윤석열 면회 가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벌써 말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나 조경태 등에 대해서 출당 조치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는 대단한 기세였는데 그게 벌써 죽어버렸어요. 그 기세는. 수고로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장동혁 윤면회 적절한 시점에 결정한다. 헌재 탄핵 결정은 일부 수용하겠다. 헌재 윤 방어권 보장 제대로 안 된 건 여전히 유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할 거예요. 그렇지만 면회를 간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친윤처럼 보이는 행동을 안 한다라는 거지 이제. 이건 달리 말하면 전환기라고도 일정한 거리를 둘 겁니다.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전환길 그리고 그 세력들 다 합쳐가지고 지지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되거든. 실질적으로는. 뭐 30%, 25%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노는 물이 그 빤하거든. 사실은 유튜버, 광장 이런 정도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나가봐야 크게 못 나가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표만 갖고도 당권 도전을 해볼만 했지.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면 그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번에 김문수하고 붙어가지고 그 80대 20이었잖아요. 20 일반 민심인데 그 일반 민심은 역선택이 배제된 거야. 역선택이 방지되는 조건 하에서 20% 민심을 물어봤는데 60대 40으로 김문수가 이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한된 어떤 조건 하에서만 이긴 거야.
그러니까 그거 믿고 정치 못하는 거지. 그래 이 장동혁도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까? 빨리 회전이 된다고. 그러면은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요. 어차피 대표가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 물어봐야 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치적 어떤 결정을 할 때는요. 그 회의에 붙여봐야 되거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뭐 논의를 해봐야 되고. 왜냐하면 당의 진로, 당의 지지율하고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자기가 사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고 한다고요. 자문을 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결같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가지 마라. 윤 대통령 지금 면회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전부. 자, 뭐 이게 현재 장동혁입니다. 이제 매일같이 이런 뉴스가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한동훈하고 또 반갑게 악수하는 장면까지도 찍힐 겁니다. 그거는 이 장동혁이 안고 있는 기본 한계입니다. 한계. 그 이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당대표가 된다 그래서 너 나가 쳐낼 수가 없다니까. 뭐 어떤 권한이 없는데 이제 그거 하자면요 뭐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고 당 윤리위원회 해보해야 되고 거기서 서로 뭐 이렇게 또 공방을 벌여야 되고 그것도 단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기간을 두고 또 이렇게 다시 2차 뭐 또 이렇게 또 윤리위원회 열어야 되고 뭐 거기서 어떤 결론 나온다 하더라도 또 재판 들어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다투어야 됩니다. 가처분 신청 들어올 것이고 막 너무도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당이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평지풍파로 그냥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 법조인 출신인 장동혁이 잘 알겠죠. 자, 이게 지금 오늘 장동혁에게서 나온 뉴스들입니다. 이걸 갖고 뭐 저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정치인의 모습이죠.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당대표 장동혁에 가야 될 길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당을 합리적 정당으로 그리고 이제 싸우는 것도 좋지만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결국 이제 그 노선을 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운동권 같은 그런 우파 운동권 같은 목소리는 이제 잦아들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동혁을 찍었던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걸 밝혀주기 위해서 황교안처럼 띄워줄 것이다. 그거는 완전히 아니고 그 기대는 완전히 0입니다. 없습니다. 완전히 없고 그리고 윤의회인을 외칠 것이다. 그것도 지금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그런 기대 말고 다른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장동혁이 과연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왕이면요 조국을 한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조국하고 다자구도에서 저쪽 좌파 진영의 차기 주자들보다도 1등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황교안도 1등을 했던 적이 있고요. 김무성도 1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그 오래 못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당 대표로서 그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고 다 박살났어 전부 다. 국민의힘은요, 이 보수 정당은요, 대통령도 그렇지만 당 대표들도 전부 흑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술술 잘 풀려가지고 뒤끝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저래 됐죠. 대표 시절에는 괜찮았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렇게 됐죠. 그 후에 쭉 보시면요, 김무성 또 뭐 누굽니까? 저기 황교안, 이준석 한동훈 그리고 저기 김기현 등등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장동혁으로 왔잖아요. 뒤끝이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그야말로 이제 독배입니다. 독배. 독이든 성배도 아니야. 그냥 독이든 막걸리 잔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